예, 기록형 스터디 OT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법을 하니까 헌법할 때는 헌법 과목이 천사죠. 민법 원래 어렵습니다. 또 변호사 하더라도 이제 민법 실력에 의해서 변호사 실력이 또 가려지니까 고통은 전제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지금 문제를 기출 문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종 문제로 78회를 내기 때문에 본시험 접종률이 되게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모의고사를 잘 본다 이런 개념도 중요한데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고, 그 다음 복습으로 좀 충실히 채우겠다 이 방향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이제 많이 보면은 많이 볼수록 유리한 부분이 있고, 공법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모양이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듯이 모양을 갖추지 않으면 고득점 못하고, 반대로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모양을 잘 갖추지 못하니까 고득점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 본인 시험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죠. 그걸 혹시 이제 본 학생도 있고 이제 가지 않는 학생도 있을 텐데, 다녀온 학생이 한 10몇 명이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 연락한 주요 내용을 이제 쭉 공통적인 얘기를 해보면은, 정말 채점하는 분들이 내 답안에 대해서 점수를 정말 잘 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써놓고 합격을 기대했다니 정말 부끄럽다. 이제 본인 답안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으니까 공부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학생이 이제 구체적 표현을 들면은 자기 헌법 30점짜리 문제를 자기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목차가 2개 있더라. 목차를 2개 잡고 30점짜리 썼더라. 이렇게 하니까 점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40점 중반을 맞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점수를 잘 주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되게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학생들이 그만큼 이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한테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 기회는 민법이나 다른 여타 과목이 훨씬 더 크게 열려 있습니다. 고대더라도 민법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기록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를 그렇게 쓰면 기록형은 뭐 그렇게 특별히 정말로 했었겠는가 이런 부분이 똑같으니까 기록형 방향을 통해서 또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력과 방향 부분입니다. 노력과 방향. 노력을 어떤 방향을 하는가 이런 부분이어서, 제가 여러분 10년 가르쳤으니까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아마 의사로 치면은 환자들을 가장 많이 임상을 경험한 의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TV에 보면은 뭐 생활의 달인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보면은 초밥을 이렇게 이제 초밥에 무게를 이제 다는 거죠. 크기. 근데 저울에 달지 않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계속 100g, 100g, 100g 똑같이 이렇게 손으로 하는데 그렇게 저울보다 더 정확하게 하는데, 그런 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렇게 채점을 계속 우리가 해오기 때문에, 이 학생은 천점 학생이다. 이 학생은 운이 닿으면은 시험이 될 거다. 이 학생은 1100점을 기대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이제 좌우하는 부분이 방향 부분이에요. 방향 부분인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방향을 잡아드리죠. 방향을 잡아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헌법이 방향과 디테일을 같이 갖추었다 이런 학생들이 한 30% 조금 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 시점입니다. 1기를 기준으로 방향은 잡았지만은 디테일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학생들이 한 70%, 80%고, 아직은 방향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학생들이 한 20%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 학생들이 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기록형을 통해서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록형 우리 아주 우수한 자원들을 제가 이번에 또 선발을 마쳤어요. 흐뭇합니다. 그 학생들이 대부분 1000점을 넘겼고, 대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시험 1000점이다 이렇게 하면 한 300등 운전이니까 대단한 학생입니다. 무려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채친 학생들이니까,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전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스터디를 기록형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보완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죠. 여러분들이. 그거는 잘못된 고민이에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방향에 대한 설정을 우리 조원들끼리도 하고, 그 다음 우리 스터디 매니저를 맡고 있는 우리 변호사들이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주관식은 머리를 교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또 혹여라도 학교 다니면서 나 스터디를 통해서 좋지 않은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 사는 스터디는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학교는
그때는 뭐 로삼트 해봤자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 많은 친구가 있으면 스터디가 길어지고 말이 없으면 스터디가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교환하는 부분인데 학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으니까 꼭 스터디에 무조건 참여해서 주관식은 머리 교환하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나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부분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할지라도 하세요 그냥. 왜 그러면 변호사가 사람하고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되니까 우리 공부 효율성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스터디는 무조건 하는 게 효과적이다. 또 필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또 비용이 스터디를 한다고 비용을 내는 게 아니니까 꼭 들어가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나 부족한 부분을 동료가 메워준다. 그 다음 동료 부족한 부분을 내가 메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좀 바라봐야 됩니다. 한 장짜리가 있죠. 이거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스터디를 하되 모의고사를 반드시 봅니다. 학원이. 1번에 있죠. 스터디 점검 실전 모의고사. 이제 5월달 한 달을 지냈고 6월달부터는 더 빡세질 겁니다. 토요일날 또 시험을 봐야 돼요. 1번의 모의고사 시간 신림이 토요일날 오후 2시 반에서 4시 반까지 강남 대치가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을 봅니다. 처음반은 오후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 2번에 모의고사 문제 선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곧 제 이어서 저 오태를 진행할 김영진 변호사가 이제 출제를 합니다.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부분인데 두 번째 보시면은 기출문제를 저희들이 2개를 선정해 드립니다. 지금 꼭 봐야 되는 기출문제 선정해 드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진행하겠죠. 그 다음 그걸 제대로 했는가를 저희들이 문제를 변형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꼭 시험을 봐야 됩니다. 스터디만 했다 이것도 의미가 없고 문제만 푼다 이것도 의미가 좀 떨어집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스터디 매니저 선정 강평 안내. 1번 김영진 변호사가 고득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과 재작년에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득점 합격생들 이렇게 그 다음 합격생들인데 이번엔 1040몇 점 받은 학생을 제가 스터디 매니저 선정에 탈락을 시켰는데 탈락시킨 이유가 스터디 참여 경험이 조금 적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경험을 공유하는 부분이 상대로 좀 약화된다 이런 차원에서 배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스터디 매니저 선정하는 과정이 되게 신중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 4, 5시 준비생은 특별히 좀 배정합니다. 학생들은 이번에 실패하면 공격에 몰리기 때문에 학원에서 경험이 많은 스터디 매니저를 배정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 강평 일자입니다. 강평 일자 시간입니다. 이거는 일요일날 저녁에 합니다. 일요일날 저녁 아니면 일요일날 오후 이렇게 그래서 월요일날 일요일날 완전히 쉬어버리면은 월요일날 공부에 시동을 거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일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는 진행되는 시험에 집중하시고 일요일은 지금은 이제 놀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7개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일요일 한 타임 정도는 나와서 강평도 듣고 시동을 걸어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평 방식은 변호사가 채점한 답안을 배부를 합니다. 그 다음 모여서 조별로 문답 토론식으로 강평하기도 하고 학생이 많으면은 또 강의식으로 강평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십시오. 그 다음 5번입니다. 나는 스터디는 참가하지 않겠다. 토요일 모의고사 보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스터디를 참가하는 게 낫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람이 너무 싫다. 뭐 성격상으로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 이런 성격이 아니면은 스터디에 참여해서 동료식으로 나머지 기간을 보내는 것이 시험에는 훨씬 더 효과적인 준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강평 장소는 학원에 별도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별표를 보십시오. 약간은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일요일이다. 이 날짜는 이제 못 받겠습니다. 그 다음 담당 스터디 매니저에게 상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좀 하십시오. 그냥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세요. 궁금하면은 물어봐서 지금 시기에 공부를 어느 정도 했나요? 또는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이때는 어떻게 극복했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상의를 해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조 회식 안내 이런 부분인데 예비 모임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받겠습니다. 우리 학원이 이제 지향하는 바가 학원에 이제 제일 바람직하지 않은 분위기를 저는 이제 지금처럼 어색하죠. 얼굴은 아는데 인사하기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속되면 좋지가 않아요.
한 달 정도는 지금 이제 긴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괜찮고, 그 다음 이런 부분이 장기화된다 이런 부분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켜드릴 겁니다. 저희들이 회식을 2번 하는데, 하나는 요래 스터디 조 회식. 그 나중에 자리별로 이렇게 좀 할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시험이 이제 다가올수록 이렇게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는데, 옆 사람하고 소통을 한다 이렇게 하면 예민성이 좀 차단이 됩니다. 내가 친한 사람이니까 저 정도 소음은 내가 수용을 할 거야.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니까 그때 2번의 기회를 할 테니까 쉬는 시간은 좀 이렇게 떠들썩하고 공부할 때는 치열하고 또 내가 아는 사람이 내보다 성적이 오늘 높았다. 이런 부분이 또 경쟁을 치열하게 한다. 이런 요소도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활성을 시킬 테니까 일단은 회식 공지가 나가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 다음은 4번의 스터디 상세 일정 부분입니다. 이거는 문제 선정을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변형도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추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약간은 변형할 수도 있고 그대로 공지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그때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은 스터디 진행 방식에 대해서 우리 김현민 변호사가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염려 차원에서 강조를 해드리면은, 머리가 모아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발전이 필요합니다. 발전이. 그래서 조장이 정해지고, 조장은 나이가 가장 많은 친구가 조장이 됩니다. 조장이 정해지고 하면은 그 순번을 정해서 문제를 이렇게 발췌를 좀 해야 됩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공동 책임이 무책임이 돼버리기 때문에 스터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 스터디는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모였을 때 효율성이 높다. 요 시너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혼자 하나 모여서 하나 똑같아 이렇게 해버리면 스터디가 Y가 돼버립니다. Y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8명이다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오늘 주제는 내가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을 써서 발표를 간단하게 좀 하시고, 그 다음 거기다 질문을 주고받고 얘기가 정리가 되면 끝. 이렇게 해서 1시간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하는 거 원칙으로 합니다. 그 스터디가 시간을 빼앗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스터디 해봤자 일주일에 스터디에 빼앗기는 시간이 2시간인데 얻는 게 훨씬 더 큽니다. 2시간밖에 안 돼요. 그 다음 시험은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그건 논내다 이렇게 본다면은 일주일에 2시간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부분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설명 여기서 마치고 김영진 변호사가 상세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할 겁니다. 자, 모셔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 예,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이후에 조금 좀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장님께서 스터디를 꼭 참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강조를 더 드려서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된다. 작년에도 그 고득점 기록이 나오셔서 사실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합격을 하셨고, 실제로 후기도 저에게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리타스에 오신 만큼 반드시 기록형 스터디를 참석을 하셔서 주말에 토요일날 시험 응시하시고 일요일에 강평만 참석하셔도 분명히 지금 이 시기에 내 고민들이 많은 부분 해결이 될 것이다. 단지 내가 10월, 11월에 약점을 보충하고 막 멘탈이 흔들리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방어가 될 거기 때문에 좀 그 부분 당부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저희가 그 변형 좀 출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걸 변형하진 않고요. 작년에는 좀 더 많은 변형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2개의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변형을 하되 1개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좀 주요 쟁점을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에 고득점 그 이제 변호사님께서 한 2명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검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스터디뿐만 아니라 내가 좀 부가적으로 더 얻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9월까지 민사법 스터디를 하면은 민사법 기록이 완벽하게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스터디 매니저들하고도 저희가 기본적인 강평의 그런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원장님과 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꼭 참석을 좀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록형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규 과정만 하시더라도 엄청 바쁘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또 그런 수험 생활을 보냈었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어떤 입장이 돼봤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잘 알 수 있고, 저 또한
원래 뭐 고득점 뭐 학생도 당연히 아니었고요. 근데 베리타스의 어떤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를 이끌어준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시스템에 탑승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완벽하게 어떤 시험 준비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고득점과 또 합격의 길로 인도를 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신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이제 6월 7일부터 시험이 시작되실 건데 6월 7일 시험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첫 단추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 과정뿐만 아니라 기록형도 내가 한번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좀 기록형이라는 그런 거를 정복을 좀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략적인 접근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기록을 잘 하게 되면은 기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법, 민법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을 개별 공략을 한다면은 기록형은 하나의 게임으로 말하면은 스테이지 하나를 그냥 한 번에 일거에 그냥 이렇게 좀 달성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투트랙 전략, 3트랙 전략으로 가야지만 확실하게 고득점 또는 안정적인 합격이 가능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차민경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검수를 통해서 이제 문제의 퀄리티도 확실하게 좀 담보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나눠드린 그 템플릿을 조금만 보시면요, 주말 기록 스터디 달성 목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록 쟁점에 생활화가 있습니다. 생활화. 이 생활화가 가장 포인트인데 우리가 10월달 되면은 찬바람이 불잖아요. 그때 지금 더운데 10월달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4개월밖에 안 남고 여러분들의 합격의 날도 얼마 안 남았다. 10월달에 근데 내가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데 그때 기록을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 물론 고민은 되지만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트랙 전략으로 가가지고 정규 과정과 기록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일거에 다 잡은 다음에 부담을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이 기록 쟁점은 거의 다 A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 기록형을 얼마만큼 많이 또 좀 효율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이 기록형 스터디다. 그래서 기록형 스터디가 일주일에 2개씩 기록형을 정복하고 또 변형된 출제까지 완벽하게 내가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면은 강평까지 듣는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8명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되시면은 요새는 굉장히 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한 번 시험을 응시하는데 8명이 머리를 모아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명의 데이터를 내가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나만 그렇게 고분고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는데 상대방들은 맞춘다. 그러면 나한테 조금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문제를 보완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틀리는 쟁점이다. 그럼 나는 틀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좀 바뀐 거는 이제 해당 주에 강평을 합니다. 6월 7일 날 시험을 보면은 6월 8일 일요일 날 강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채점을 한 거를 저희가 드리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 금년부터는 제가 이제 밑에 중간에 써드리긴 했지만은 목요일 내지는 금요일에 웬만하면은 다 게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의 위치를 알고 또 다음 주 토요일에 토요일 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형은 최소화하되 주요 쟁점, 특히 A급 쟁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다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응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3번입니다. 오답 노트와 틀리는 것은 계속 틀리죠. 그 다음에 꾸준한 정리, 어느 부분에서 못 찾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완벽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고득점 이왕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대형 로펌 이런 데 가자,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한번 좀 획을 긋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은 사실은 나중에 10월, 11월 가면은 쟁점만 잘 맞추어도 사실은 고득점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에 또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부분 쟁점만 잘 찾으면은 사실 고득점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변호사 시험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좀 효율적인 부분, 그다음에 시간 효율성, 본인 약점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10월, 11월 달에. 그래서 6월, 9월에 우리 감을 찾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금년 변경사항 말씀드린 대로 토 시험, 일 강평, 목요일, 금요일 결과 개시 말씀드렸고요.
상담 권장 이렇게 썼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저도 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이제 해주신 분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됐는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 이렇게 피드백을 받기도 했고요. 실제로 별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도 제가 7월 달에 이걸 하셔야 된다. 8월 달에 이걸 하셔야 된다. 객관식과 사례형의 비중은 이렇게 가져가셔야 된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함으로써 충분히 그 뭐 10분, 20분 되는 상담이지만 분명한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담당 스터디 매니저한테 꼭 상담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장의 역할인데 조장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독려하는 거. 나이가 많다. 저도 나이가 사실 이제 아마 수험생 중에 가장 많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했는데요. 스터디 참여 독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 뭐 잘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독려를 잘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장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무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 이것만 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터디 진행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시간은 길지 않게 돼 있고 문제 자체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우리가 답안지를 외운다고 해서 사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기록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에 내가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뭐 문제를 푸는데 2시간, 3시간이 걸렸다고 한다면은 다음에 풀 때는 10분, 15분 만에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가성비 있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스터디 진행 방법에서요. 상호 간의 존칭 사용입니다. 존칭 사용.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많이 긴장하셔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한 7, 8월만 돼도 사실 좀 편해져서 사적 대화도 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뭐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호 간에 존칭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분위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기록형을 스터디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 기록형을 정복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8명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분위기를 좀 체득을 하자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요. 다음 장도 사실 비슷하긴 한데 조장의 주도하 아까 독려 말씀드렸는데 주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조장님이 아니시고 어떤 분이 리더십이 좀 강하신 분들이 좀 주도를 잘 해주신다 그러면은 그 조는 사실 금년도에 전원 합격을 한다. 작년에도 전원 합격을 한 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그 조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한 분이 주도를 해서 12월까지 끌고 가던 좀 어떻게 보면 버팀목이 되는 그런 분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진행 예시는 굉장히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공유를 해도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 방법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스터디를 진행할 때 8명의 데이터라는 게 반드시 어떤 스터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문, 생활, 교재, 통학, 여기 이제 대치동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통학이 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 각종 자질구레한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한테 중요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11월, 12월 되시면은 근처에 병원이 어디 있고 내가 긴급할 때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나중에 변호사가 될 거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우리를 완전히 믿어야 돼요. 우리를 믿고 따라야 되지 의뢰인들이 원하는 그런 말만 우리가 서면에 쓰면은 그건 변호사가 아니라 AI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다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훌륭한 변호사가 되실 건데 그 전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한 명이 주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3번에 복습을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습보다는 복습이죠. 우리가 기록형은 특히나 예습보다는 복습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주 2회를 이렇게 어떤 2회의 문제에 대해서 푸는 거는 예습의 개념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것 또한 나중에 복습을 위해서 어떤 인트로 과정을 거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쯤에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터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스터디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장님께서 아까 강조를 하신 부분이지만 우리 스터디 신청을 하실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이렇게 사람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내가 이런 특이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도 또한 신청하실 때 좀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왜냐면 내 스터디를 잘 이끌어가고 또 내가 스터디를 잘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합격 확률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 93%하고 94%가 있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94%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변호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0%인 소송을 우리가 소송 대리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분명히 70%의 대안이 있고 65%의 대안이 있으면 우리는 의뢰인한테 자신감 있게 이런 세 가지 근거 때문에 70%의 그런 대안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좀 연습을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신청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포함하셔가지고 금년도에 반드시 합격을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 마인드셋 하시면서 임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